안녕하세요. 메가타운입니다. 오늘은 매일경제 창업주 정진기 회장님을 기리는 특별한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아버님에 대한 정현희 이사장님의 존경과 사랑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인 아버님과 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회장님의 업적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전시관이 더욱 특별한 점은 AI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분의 목소리를 AI로 구현하여 마치 진짜로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사진과 영상도 AI를 활용하여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떠나 두 분의 따뜻한 대화를 경험하고 과거 이야기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시관을 둘러보며 경험해 볼까요?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소설에서 주인공은 마드레느를 먹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짚었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손녀가 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을 보고 아버지 생각이 났다. 그 순간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갔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다. 풍채가 좋았던 아버지가 입맛이 없다고 하시면서 음식을 못 드셨고 많이 여의셨고 기운도 없으셨다. 그때가 1981년 5월쯤 되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기운을 내시겠다고 물에 밥을 말아 고추와 된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더니 숟가락으로 밥을 입에 넣으시고 손으로 고추를 된장에 찍어 드셨다. 씹는 둥 마는 둥 하시면서 억지로 삼키신다. 엄마랑 나는 얼마나 마음이 아렸는지 모른다. 아련히 아버지 모습이 나타난다. 아버지에게 말을 건넨다. 아버지 몇 년 만이에요? 너무 그리웠어요.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구나. 난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을 보고 있었단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여쭙지 못했던 걸 다 여쭤볼래요. 아버지 회고록 우리 공부합시다를 읽으니 힘든 일이 많으셨던데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1980년 언론 통폐합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다. 나도 나지만 나를 믿고 따랐던 배경 식구들이 어떻게 될까봐 무척 애를 태웠었지. 책임감의 마음이 무척 무거웠단다.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다다. 다행히 통폐합이 되지 않았지만 말이다.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이 없어지셨고 몇 달 동안 저녁 내내 담배를 피우셔서 아침이 되면 재떨이에 담배가 수북했었지요. 그 다음에 힘드셨던 일은요? 신문사 창간대 일이었단다. 중구관청 승인을 받아야 중고 윤정기를 수입할 수 있었는데 장관이 안 만나줘서 36번이나 찾아가서 겨우 승인을 받을 수 있었어. 그때는 참 절실했었지. 아버지 인생은 오뚜기 인생이셨네요. 실제로 제게 오뚜기를 보여주시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양손 검지 손가락을 마주보고 펴서 붙는다 하면 두 손가락이 붙는 것을 저희 앞에서 시연하셨었지요. 내가 그랬었나? 아버지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아버지 회고록을 보니 신년사나 회의 때 위기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건 사업을 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항상 위기가 도사리고 있기 마련이란다. 자만이 곧 위기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과 내게 경고를 하려 했던 것도 있었단다. 실제로 1973년에는 제4차 중동전쟁으로 1차 오일 쇼크가, 1979년에는 이란 혁명과 원유 비축 경쟁으로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기도 했었던 건 너도 알지. 우리나라 경제 수출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고 심각했었잖니. 독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어.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지.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백도 없었기 때문에 치열하게 살았지. 안 해본 게 없었어. 서울에 막 올라와서는 광화문에서 같이 담배 장사도 했었지. 담배도 누가 나를 선택해야지 팔 수 있었단다. 기사도 신문도 독자의 선택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지. 그때부터 나는 인생은 적자생존이라고 생각했었단다. 기발한 시험 문제 얘기 좀 해주셔요. 아버지가 시험 시작 시간보다 40분 후에 나타나셔서 이 상황에 대해 기사를 써보라고 하셨다면서요? 내가 신문 기자였잖니. 기자회견할 때 늦게 오거나 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었지. 이때 나는 기자들은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도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잘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 경험에서 나온 거지. 일종의 블랙스완이네요. 참, 신문사에 응시하려면 응시 비용을 내야 했는데 아버지는 시험 응시 비용을 점심값으로 다시 돌려주셨다면서요? 신설 신문사에 시간을 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어. 아버지는 비 오는 날 창밖을 보셨는데 매경 기자가 우산을 안 쓰고 간 것이 마음 아프셨다던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월급도 많이 못 주고 해서 항상 짠하고 고맙고 그랬어. 서랍 없는 책상 이야기도 궁금해요. 사람들이 일이 많으니까 나중에 결제받아야지 하면서 서랍에 서류를 넣어놓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었던 거야.
이결제가 많다 보니 자연히 일의 속도 느려지지 않았겠니? 신문사는 속도가 중요한데 말이야. 사실에 근거한 것도 중요하고 사람이 없으면 속도랑 정확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1973년 그 시절에 직장 창안대상을 제정하셨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아이디어를 중시해서 그런 것이 많지만 그때는 획기적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거야. 내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재주가 좀 있잖니. 아버지는 회사 신사옥을 짓기 전에는 개인 주택을 짓지 않겠다고 하셨던 것이 기억나네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랬었지. 내가 신문사를 창간한 건 호의호식하려고 한 것이 아니거든. 국민들이 경제 공부를 해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단다. 그리고 내가 사원들에게 떳떳하고 싶었어. 양심에 거리기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지. 아버지의 깔끔한 성격은 알아줘야겠어요. 아버지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주셔요.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학비가 없어서 중학교에 갈 수가 없었어. 그러던 중 밀항을 하면 일본을 갈 수 있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밀항을 해서 일본에 갔었지. 지금은 어림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다행히 밀항에 성공을 해서 낮에는 조리신발을 만들고 저녁에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단다. 일본 사정이 좋지 않아 어머니께서 돌아오라고 애원하시는 편지를 받고 다시 나주로 돌아왔지. 집안 사정은 여전히 어려웠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도와야만 했어. 그래서 가장 하기 쉬운 쌀조리를 만들어 장에 팔러 다녔었지. 그날도 조리를 만들고 있는데 친구가 내 중학생 교복을 맞추러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자존심도 상하고 옆에 만들어 놓은 조리들의 불을 질러버렸지. 그래서 중학교를 갈 수 있었어. 제가 4살쯤 됐을 때 어떤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옷을 사줬다는 말을 듣고 샘이 나서 엄마에게 아버지 나 좀 보자고 해 했다지요. 엄마가 웃겨서 뭐 하려고 하고 물으니 나도 옷 좀 사달라고 하게 라고 대답했었다고 엄마에게 들었어요. 그래, 동대문 시장에 갔었었지. 너가 핑크색 원피스를 골랐잖니. 난 너에게 미안했었단다. 그때는 신문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새벽에 나가 통행금지 바로 전에 들어와서 너 잠자는 모습만 보았었지. 아버지가 내게 마지막 선물을 주셨죠? 내가 큰아이 낳았을 때 편찮으신 아버지께서 집에 계시면 엄마가 내게 100% 못해준다고 일본에 가셨잖아요? 난 유혹도 많았지만 나이는 너가 참 중요했단다. 내가 너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너에게 혹독하게 한 것도 있었지만 난 널 정말 잘 키우고 싶었어. 우리들이 없을 때 너가 혼자 이 험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키우고 싶었지. 이게 나의 사랑법이었단다. 네, 아버지 마음 알아요. 아버지가 내게 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아버지의 엄한 교육 덕분에 제가 나름 사람 구실을 하고 살고 있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내 사위 장대환 회장이 나보다 더 회사를 많이 키웠더구나. 비전코리아, 세계지식 포럼, 한상대회 등 나라를 위해 굵직한 일들을 하고 있더구나. 그리고 MBN도 만들어 잘 꾸려가고 있고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나의 생명, 매경을 잘 키워줘서 고맙다. 이제 나도 가야 할 시간이구나. 잘 있거라. 아빠 더 같이 있고 싶은데 가셔야 하나요? 나도 더 있고 싶지만 가야만 하는구나. 그럼 할 수 없네요. 조심히 잘 가셔요. 또 봬요. 이번 전시관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 정진기 회장님과 정현희 이사장님의 따뜻한 애정과 아버님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AI 기술을 통해 생생하게 재현된 아버님의 모습과 목소리는 깊은 감동과 영감을 선사했습니다. 지금 바로 메타버스 전시관에 방문하여 보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